라는 말에 어차피 여자 손님이 주에 젖먹이 아이라 아이 보면서 일해도 눈치 주지 않겠다 싶어 전문으로 써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잘 보여야 되거든요. 결국 남편도 아는 사이겠다. 친구들 뿔뿔이 시집가서 아는 사람 없어 외롭다는 미자와 들락달락하면서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날 때에도 남편은 흔들림 없이 그저 한때 잠깐 좋아했던 친구로 대할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잘 보이려는 기색은 없이 만삭인 저를 잘 부탁할 뿐이었죠. 당시만 해도 공사판 전전하는 일꾼이라 눈 높은 미자가 유부남에게 관심 들여 했는데 저의 오산이었습니다. 자타공인 새침대기로 그 시골에서 서울 아이처럼 멋부리고 다니던 미자가 신세 한탄하는 모습까지도 처연하니 저까지 신금이 짠한데 사내인 남편은 더했던 모양입니다. 참, 결혼 한번 잘못했다가 이게 뭐야. 천하의 김미자가. 이렇게 된 거 훌훌 털어버려. 이미 벌어진 일 어쩔 수도 없고 그냥 보란듯이 잘 살자 해. 우리처럼. 안 그래도 입덧 가시고 먹고 싶은 것은 많은데 혼자 가서 못 먹겠다고 참고만 있었거든. 미자 너도 기숙이하고 맞는 것 먹고 기분 전환해. 잘 됐다 야. 서로 의지도 되고. 솔직히 그 말처럼 남편은 밤낮 없이 바빠 저를 신경 써줄 겨를이 없는데 미자는 이리저리 저를 데리고 다니며 구경시켜주고 먹였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쫓아내면서도 같이 사는 여자 눈피해 서운치 않게 챙겨주었다는데 부러운 듯이 나날이 부풀어 오르는 제 뱃속 아이를 친자매 이상으로 돌봤고 저도 그런 미자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첫 딸을 낳자 제 옆에 달라붙어서 산후조리를 해주고 서툰 솜씨로 미역국이란 걸 끓여왔는데 소태였지만 오히려 감동을 받은 저는 그 짜릿장국을 맛있다며 싹 비워낼 정도로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렇게 몸을 푼 저는 미전의 가게에서 일을 하며 덜 힘든 일을 하게 되었고 일주일에 한 번 물건 떼러 갔다 올 적마다 파김치가 되는지라 서울 올라갈 적마다 보따리 들어주는 보디가드 겸 짐꾼 구한다는 소리에 남편을 딸려 보냈죠. 안 그래도 걱정이었던 저는 은혜 갚는답시고 둘을 엮어 보냈고 그렇게 옷까지 떼어다 팔면서 저는 더 바빠지고 미자는 돈을 많이 벌었죠. 옷 입는 센스부터가 달랐던 애라 꾸며놓은 대로 다들 위아래로 사가고 티 하나 사러 왔다던 손님을 만나면 서너 벌 위아래로 팔아치우며 수완을 발휘했죠. 그런데 남편이 욕심을 부리며 동업을 하자는 겁니다. 내가 쟤 그렇게 안 봤는데 엄청 장사수완 좋은가 보더라. 거진 6배 남는 장사를 하고 있어 걔가. 15,000원에 파는 그 티셔츠 있잖아. 보들보들해서 좋았다는 거. 그거 3,000원이다. 그걸 또 사람들이 싸다고 막 사는데 우리 사업에 끼워달라 할까? 그 정도였어? 하긴 옷감 질도 좋고 물건 잘 골라서 이렇게 팔아서 남녀했더니 웃길래 손해는 안 보나 했더니만 그게 제주지 뭐. 그러니까 우리 끼워달라고 하자고. 기순이 네가 부사장으로 들어가. 내가 미자 따라다니며 물건 보는 법이랑 상인들 익혀두면 나중에 우리 둘이서 가게 해도 되잖아. 에이 그럴 돈이 어딨어. 가게세에 물건값 다 따지면 장난 아니야. 빌려야지 뭐. 미천없이 돈 벌 수 있나. 당시 미자가 가게를 저에게 거의 맡기다시피 하고 정산까지 저에게 맡긴 터라 얼마나 버는 줄 아는 저도 욕심이 생겼고 돈을 빌려 가게 동업자로 들어갔는데 그날 이후 미자와 남편은 물건 떼러 간 서울에서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설마 아무리 남자가 궁해도 가진 것 하나 없는 내 남편하고 바람을 피우겠나 했던 저는 내 인생까지 우리 엄마 같아질 리 없다는 마음으로 자리를 지켰죠. 하지만 얼마 안 있어 가게 주인이 가게 빠졌다며 얼마 남지 않은 물건 빼라고 들이닥치고 이후로 제 이름으로 빌린 돈 갚으라는 독촉까지 받으며 사면초가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 남편이 우리 사는 집까지 내놓았는지 방 보러 사람들이 들이닥치고서야 저는 두 사람에게 당한 것을 알았네요. 바람기야 우리 쪽 이야기지.
남편 쪽은 그런 것 전혀 없어 방심했는데 그제야 사람들이 한두 마디 하는데 저를 만나기 전부터 둘이서 다녔다는 말을 듣고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방세라도 빼서 빚을 갚으려고 했건만 남편 통장으로 벌써 붙였다며 당장 방을 빼라는 말에 어린 현정이를 안고 울고 있는데 그날 밤 남편이 와서 이혼 서류를 내밉디다. 미안하다. 미자가 나 좋다는데 거절할 용기도 마음도 안 든다. 막말로 둘이 본다고 몇 년을 종종 댔는데 미자는 이혼하면서 그 10배 되는 돈 받아 나온 거 보니 나도 고생해서 뭐하나 싶고 일단 현정이 나을 때까지만 있어주려다 몸만 가려니 면목 없어서 일을 쳤다. 미자가 나까지 빼돌리고 돈까지 잃으면 너 큰일 난다고. 이혼만 해주면 빚은 지지 않게 하란다. 도장 찍어줄래? 와, 잘 살 궁리하는 척 내 이름으로 빚지게 하고 둘이 도망가 인생 진창으로 떨어뜨려 놓고서는 거기서 꺼내줄게 이혼해줘 하는 거냐 지금? 이동준, 그래 이 마당에 이혼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겠냐. 대신 현정이는 내가 키운다. 그럼 찍어줄게. 이미 마음 떠는 남자 잡아서 뭐 하겠어. 빚도 갚아주는 거지? 미자 가게 투자금. 그래, 안 그래도 미자한테 혼났다고 몇 번을 말해. 그렇게 도장을 찍어주니 봉투를 주길래 보니 제가 빌려준 투자금이 맞았습니다. 당장 내 돈 내놓으라고 들이닥친 무서운 사람들에게 시달리던 저는 눈물이 다 났고 같이 나가 뜨끈한 국물이나 먹자는 남편 말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밥을 먹었지요. 이제 딸과 함께 홀로서기 하는 저는 먹고 힘낼 생각으로 따라 나섰는데 제가 화장실에 가는 사이에 이 사람이 현정이를 데리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독하고 잔인한 두 인간이 마지막까지 저를 철저히 농락한 것이죠. 시골에서 굴러먹으며 변호사 선임하는 것은 꿈에도 모르는 무지랭이였던 저는 일생 바람피는 친정 아버지의 질린 내가 속속들이 믿었던 남편에게 농락당한 것이 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분함보다는 이혼당하고 고향으로 내려온 미자와 바람난 남편에게 내 아이 현정이를 뺏기고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더 분했습니다. 친정에 찾아간 저는 여전히 혼자인 엄마를 몇 년 만에 만나 다짐을 했죠. 결국은 나도 아버지 같은 인간을 골랐네. 나름 고른다고 골랐는데. 그런데 엄마 잘 봐. 나는 엄마처럼은 안 살아. 나 아이 낳았어요. 몰랐지? 딸이야, 현정이. 그리고 나는 놈들이 기대한 것처럼 인생 포기 않고 그 아이 찾을 거거든. 엄마도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하고 여기 뜹시다. 지금이라도 내 편 되어줘요. 엄마가 옆에 있으면 나 힘날 것 같아. 에그 어쩌냐 기순아. 내가 못나서 네가 이런 꼴을 당하는갑다. 친정이 든든했으면 감히 그런 짓은 못할 텐데 동준이 그 자식이 어떻게 감히. 그래, 내가 네 옆에 있을게. 미련하게 네 아버지만 보고 있는 동안에 내 딸이 이렇게 신세철량하게 되었으니 내 지금이라도 엄마 노릇해야지. 저는 그렇게 엄마와 함께 그 지긋지긋한 동네를 떴습니다. 절치부심 아이를 도로 찾겠다는 다짐을 했지만 서울로 올라와서 한동안은 엄두를 못 내고 맥을 놓았다가 엄마가 해주는 청국장 먹고 힘을 냈죠. 이대로 나 혼자 죽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감히 이혼을 하려고 함정을 파고 현정이까지 빼돌린 남편을 저는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고 반드시 성공하여 물보다 진하다는 피로 잘 키운 현정이를 가로챌 생각이었습니다. 사랑을 많이 줄수록 친엄매에게 끌리는 현정이에게 배신당하면 그 마음이 어떨지 저것들도 알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었죠. 바로 새벽부터 인력차 타는 아저씨들 사이에서 줄을 서 파출부 생활을 시작한 저는 마음 먹은 이상 돈독이 올라서 잠시도 쉴 수 없었습니다. 묵묵히 손끝 야무지게 주인 집에서 시키는 일을 하면서 뭐니 해도 내 장사가 최고란 생각이 들었죠. 미자도 저에게 가게 맡기고 놀러 다녀도 제 월급 말고도 돈을 벌었으니 말이죠.
저는 바로 화장품 외판 일을 시작했습니다. 발이 퉁퉁 붓도록 커다란 가방 끌고 지하철에서 내린 동네 지하에서 5층까지 아파트 단지는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부녀회장집에 매일 들러 마사지하고 영업을 했습니다. 참 여자는 가꾸기 나름이라고 며칠을 공들여 이리저리 때 빼고 광을 내주니 처음에는 시간 없다고 빼더니만 이내 보는 사람마다 이뻐졌다고 한다며 자기도 해달라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하면서도 변화가 보여 여자는 가꾸기 나름이구나. 하루 종일 다른 사람 마사지를 하고 땀에 쩔어 들어와서는 저도 가꾸며 제 자신이 간판이 되기로 했죠. 그렇게 3개월이 채 안 돼서 10년 근무한 선배의 기록을 깬 저는 저만으로 밀려드는 손님들을 감당할 수 없어 조수 둘을 데리고 다니며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한번 공들여 마사지해주면 다들 집에서 자기도 해보겠노라며 화장품들을 장만하는데 기술이 달라서 단 10분이라도 우리 손길이 닿아야 합니다. 결국에 그 아파트 앞에 상가 가진 한 사모님이 자기는 언제 어느 때고 시간 날 때 저에게 마사지 받는 조건으로 상가 하나를 내주었고 저는 거기에 들어가 아침 6시에 문을 열고 밤 12시까지 마음 놓고 손님이 있는 한 일을 했습니다. 깡촌 출신으로 남편에게 배신당해 아이를 빼앗긴 어미답지 않게 저는 아무 생각 않고 10년을 그렇게 돈독 올라 살았습니다. 미자가 사업수단이 좋기 때문에 적어도 선업에는 제가 더 잘 벌어야 했기 때문이었죠. 남들은 몇 사람 마사지 해주면 어깨 아프고 힘이 빠진다는데 저는 오히려 힘이 펄펄하고 어깨나 손목이 더 유연해지며 물이 올랐으니 5이서 하는 조수들은 돌아도 2배나 비싼 채 대기줄은 줄어들지 않았죠. 이 마사지 일을 하며 좋은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이 돈 많은 사모님들이 돈을 버는 방법을 물으면 저를 한참 쳐다보며 망설이는데 슬슬 제 지난 이야기를 풀면 자기 일처럼 감정이입을 하며 어디에 재개발 조짐이 있으니 자투리라도 사두어라 정보를 줍니다. 돈만 많은 것이 아니라 개중에 고급 공무원 아내분이 있거든요. 나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구역 정해서 개발하거나 하다못해 건설사에서 아파트를 올리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라 남편이 하는 일 자세히 떠벌리지는 못해도 입이 간질간질해 친한 몇에게 노는 돈 있으면 어디에 건물 사놔라 하지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감사히 듣고 적당한 선에 틈틈이 사두었습니다. 결국 그 와중에 1999년 저는 서울 시내지만 한적하고 시골처럼 고즈넉한 동네가 있다는 말에 엄마를 생각해 설의 마을로 들어갔는데 그곳이 현재 제 재산 형성에 큰 도움을 주었죠. 기업인이나 연예인들이 점점 몰려들면서 제법 촉을 받은 제가 단층으로 길가에 있던 상가 몇 개를 사두었는데 이후로 점점 방송을 타더니만 구입가의 몇십 배로 뻥 튀어버린 것이죠. 슬슬 용기가 생긴 저는 2010년대 들어 우리 현정이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시대라 서울 고등학교와 여고를 위주로 찾아보니 흔한 이름이지만 금방 찾을 수 있었지요. 혹시나 싶어 현정이 이름으로 싸이월드와 페이스북까지 뒤져보니 사진 몇 장이 나오는데 아이의 표정이 그렇게 밝지 않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대망의 그날 저는 엄마와 함께 고3 현정이가 다니는 학교를 찾아갔죠. 내가 엄마라는 말에 어리둥절해하면서도 뭔가 할 말이 많은 듯한 현정이는 주저하면서 바람나서 자기 버리지 않았느냐 물었으니 저보다도 엄마가 기함하며 그런 아이를 붙들고 말했죠. 무슨 소리야 아가. 네 엄마가 뭐 때문에 이 약 물고 살았는데 참 지독하게 살았다 네 엄마. 너 찾겠다고 새벽까지 남의 얼굴 만져가며 밥도 못 먹고 돈 벌었어. 죽으면 그것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거라고. 네 아버지가 빚 만들어 놓고 빚 갚아줄게 이혼하자고 해서 이혼하면서도 현정이 너는 자기가 키운다 했는데 속여서 또 너를 빼돌려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야. 지금
미자라는 여자하고 사냐? 뭐라고요? 나 낳아준 엄마 죽고 지금 엄마가 나 키우느라고 엄청 고생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러다 나 중학교 때 이혼했어요. 내가 그때 좀 예민해서 엄마 말을 안 들었는데 더 이상 못 해먹겠다고. 사실 저 어렸을 때 사업 망한 후로부터 둘이 엄청 싸웠거든요. 아빠가 자꾸 일을 쳐서 돈을 엄청 까먹었는데 저까지 키워야 하냐고. 그래서 아빠가 잘해줘? 그냥 더 큰 후에 올까 하다가 혹시나 해서 온 거야. 대학 들어가야지. 등록금 걱정 같은 거 하지 말라고. 이런 제 말에 현정이가 심술이 잔뜩 난 채로 하는 말이 스카이 중 한 곳에 수시로 붙었는데 이 인간이 돈 없다고 이름도 듣도 못한 대학에 들어가 장학금 받으며 다니라고 했답니다. 공사장 다니며 돈 벌던 인간이 험한 일 할 자신 없다면서 이제 성인이니 네가 먹여 살려야 하지 않느냐면서요. 그 소리에 기가 막히면서도 저는 착착 남편에게 빼앗긴 딸 현정이 빼앗기 작전을 펼치기 시작했죠. 부모가 됐으면 장기라도 팔아서 내 새끼 학비를 대줘야지 그게 무슨 소리라니. 얼른 타. 일단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데려다 줄 테니까 걱정 말고. 저 독서실 가야 되는데요. 집에서는 아빠가 취해서 노래 불러서 공부가 안 돼. 친구네 독서실에 걔 공부 봐주면서 공짜로 다니거든요. 누가 내 딸 아니랄까봐 생활력 끝내주네. 일단 타봐. 엄마 어떻게 사는지 안 궁금해? 그렇게 독서실 간다는 애를 태워 집으로 가니 오히려 애가 집에 가기 싫다고 뻗대는 바람에 당황했습니다. 설의 마을 말로만 들었다는 딸내미는 여기 건물자리가 내 땅이었다는 말에 눈이 초롱초롱해지는데 확실히 요즘 애들이 야같다더니 어느 편에 서야 할지 계산이 끝난 모양입니다. 저를 붙들고 그 와중에도 공부 열심히 한 이유가 집구석 벗어나고 싶어서라며 도와달라고 하길래 생각해보자 하고 아이를 데려다 주며 집에 가보니 재건축이 시급한 구축 12평 아파트에 보증금이 모자라서 보통 30만 원인 월세방에 50만 원 주고 살고 있다는데 보기만 해도 숨막히고 부녀 단둘이 두기 걱정이 되어 결심을 내렸지요. 저는 엄마와는 다르게 산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까지 남편에게서 딸을 빼돌려 알콩달콩 품에 끼고 살고 싶은 게 다였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 공부 잘하는 현정이를 밀어주는 김에 스카이 말고 더 알아주는 곳에서 배워라 하고 아예 유학을 보냈습니다. 현정이는 내신은 좋아도 토플 준비가 안 되어서 어학연수까지 낀 코스로 조건부 입학으로 이름 들으면 알만한 듀크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10위권 안에 드는 명문대이면서 한국 학생도 많아서 외로움 덜 타라고 그리로 보냈는데 그렇게 밀린 엄마 노릇을 하면서 그렇게 지독하게 돈을 번 보람을 느꼈지요. 부모 자식 간은 빼앗긴 아이를 도로 찾았다는 표현보다는 다시 만났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게 머리 굵어져 만난 현정이와 정이 돈독합니다. 미국물 먹어서 그런지 솔직하게 자식 버려놓고도 돈 때문에 접근하는 이야기만 듣다가 이렇게 부자 엄마가 짠하고 나타나서 신데렐라 된 것 같답니다. 현정이는 거기서 한국인 선배 오빠 만나서 근 6년 연애하다가 한국에 들어와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집 근처에 신혼집 마련하고 애 낳고 바로 회사 다니는 바람에 엄마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증손주까지 돌보고 계신답니다. 남편은 모르겠습니다. 아이도 저도 그 인간 다시 보고 싶지 않고 그 인간도 딱히 찾지를 않아서요. 엄마 그리고 우리 딸네 부부의 손주에 사업체 챙기려니 신경 쓸 여유가 없네요. 그래도 현정이 잘 키운 값으로 통장에 다달이 50만 원 붙여주고 있으니 제 돌이 차고 넘치는 셈이죠. 천년만년 젊을 줄 알고 부부의 신의를 저버리는 인간의 결말이 어떻든